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드디어 이 두 분이 오늘 만났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그리고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기수 전문가님 드디어 이제 또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하게 네. 되셨고 네. 전문가님 계속 혼자 하시다가 이제 네. 파트너가 생기셨어요. 네, 이제 든든합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든든하신가요? 어떠세요? 오늘 소감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한 소감? 예, 뭐 반갑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별로 생각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같이 응. 자주 방송 거의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잠시 서초대가 한 번 했나요? 가끔씩 이제 같이 하고 네. 예, 코너를 쭉 이어가지고 한 거는 이제 처음이었죠. 아, 그래요? 예. 앞으로 두 분의 호흡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화이팅입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께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저희 야인시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도 와, 이렇게나 빠지나 싶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에는 3000p, 1000스탁 좀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빠질 때에는 내일은 분명히 오를 겁니다. 힘내세요라고 응원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전해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좀 한숨 크게 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방향성 꼭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렌지님이 뉴 파트너 축하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 반갑습니다. 노자성님도 오셨고요. 준호님, 마그마님, 그리고 또 서당계 1년차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LT제님도 토마토 TV 하면서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영자김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네요. 자, 지금부터 1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송영배님의 종목이고요. 이노 와이어리스 살펴볼게요. 자, 매수가가 63,00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이노 와이어리스. 뭐 물론 오늘 시장도 시장이고 5% 넘게 빠지면서 38,450원에 내려왔습니다. 63,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꽤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는 확실하게 좀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는 흐름이 더 강한 모습입니다. 언제쯤 올라갈까요? 앞으로 대응 전략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노와이어리스뿐만 아니라 지금 뭐 5G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크시죠. 근데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이제 그 5G 종목들도 이번 4분기 정도부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부터는 좀 차별화될 거예요. 실제로 실적이 좀 단기적으로 가시권에 있는 종목들하고 아직까지 실적이 뭐 내년부터나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좀 차별화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그 4분기 실적이 뭐 조금 개선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 쪽에 LTE 쪽에 스몰셀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금 5G를 얼마나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스몰셀 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은 아마 이제 내년 초에는 뭐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잘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장비주들 중에서는 이노와이리스는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팔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면은 한 5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 빠져나오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나는 조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시면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 좀 들고 가신다면은 5만 5천 원도 좀 돌파를 해가지고 그때 정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팔기에도 그렇고 지금 일단 보유를 좀 하시고 5만 원까지 반등을 보신 이후에 거기에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G 종목들 특히나 정말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오랫동안 참 기다리게 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이노와이어리스 현재는 기다리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5만 원까지 반등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실적을 또 중요하게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주식의 신님,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내세요 해주셨고요. 마그마님, 맞습니다. 힘들수록 잡담하면서 보냅시다 하셨는데 채팅창에서 같이 위로하시고 응원도 받으시고 또 쏠쏠한 정보들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증권통에 올려주신,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동방박사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이마트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만 원이네요. 15%이고요. 자꾸 빠져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글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15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마트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네, 이마트는 일단 작년부터 거의 한 100% 상승을 했는데요. 어떻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수혜주였죠. 유통, 식품 유통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는 그래서 실적이 개선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진 상태고,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기존 대비해서 이제 1,500억에서 2,300억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올해 상반기 1,300억입니다. 영업이익. 그러면 하반기 그대로 나온다면 2,600억이니까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를 못하면 한 10%밖에 증가를 못하죠. 그러면 10% 정도 못하니까 주가는 이미 작년부터 거의 2,500 한 70, 80% 올라갔던 이익이 올라갔던 어떤 그 주가의 기반영이 이미 반영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 주식은 늘 대형주들은 생각보다 쉬워요. 만약에 구조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이런 회사들은 바닥권에 있다가 어떤 이슈든지 실적이 개선돼 있으면 실 영업이익 한 절반 50% 정도 상승한다면 100% 정도 상승하면 거의 상승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투자의 또 목표도 그렇지만, 그래서 9만 원, 10만 원 내외에서 올라간 100% 올라가 얼마죠? 한 19만, 2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올해 1월 달에 19만 1,500원 가니까 이제 파는 사람만 생기는 거죠. 거래 실리고. 그러면 계속 최근에 8월 달에 돌파 못 했으니까 내려오니까 이제 17만 나오니까 사면 손실 나겠죠. 그럼 평균적으로 이렇게 100% 올라온 주식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더라도 한 30%, 20%는 빠집니다. 기본 20%에서 30%. 아무리 좋은 주식도 추세적으로 가는 주식도 한 단기 급락하면 18% 정도 빠지거든. 그 이후에 이제 추세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19만 원에서 한 20% 빠지면 한 4만 원 정도 빠지겠죠. 기본. 그러면 4만 원 빠지 15만 원 와야 되는 거죠. 지금 15만 4천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한 이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실적이 거의 반영된 상태에서 더 이상 실적의 개선이 쉽지 않고 불투명하다면 주식은 추가적으로 10% 빠져서 30%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20만에서 13만 5천까지 빠지겠죠. 그럼 13만 5천 원 정도는 과거에 올라가기 전에 고점입니다. 2019년도 코로나 전에 13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내려갔잖아요. 9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 올라갔어요. 코로나 수혜죠. 그러면 가야 될 이유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도 불투명. 오히려 지금 현재 유통 대형 할인마트들은 대형 할인마트를 투자할 때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뭔지를 지금 알고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냥 20만 갖다가 19만 갖다가 한 17만 원에 산 것은 가격만 보고 산 거예요. 이렇게 주식하시면 계속 손실 날 텐데 장이 나빠서 깨진 거 아니에요. 장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내려와야 되는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생각보다 쉬운데 우리가 홈플러스, 이마트, 뭐 이렇게 대형 마트들 있죠. 잘 될 때가 언제였어요? 그때 잘 될 때는 당연히 애들하고 같이 주말이나 손잡고 가서 뭐 사 먹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그럴 때 잘 됐죠. 지금 인구가 줄는데 애들 특히 청소년 인구 어린애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마트나 대형마트 홈플러스 가면 먼저 없어진 게 바로 아이스크림집이나 이런 집 거의 없어지잖아요. 애들이 거의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그것만 보더라도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관련된 애들 용품을 하는 회사들은 기업은 주식이 안 된다는 거죠. 수요가 그만 줄었다는 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마트라든지 대형 할인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특히 서울 시내에 있던 많은 할인점들이 과거에 잘 됐는데 지금은 거의 뭐 폐쇄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외곽지에 요즘 신도시 이제 젊은 층 많이 사잖아요. 외곽지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계속 증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좀 주식은 단기적으로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식은 생각보다 내 주변에서 보면 쉬워요. 그러면 보면 자, 이 주식은 살 때는 작년도 전 13만 4만 줘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때는 17만까지도 본다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투자 기간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 2월까지 8월, 9, 10, 11, 12일 5개월, 6개월밖에 주식을 보유하지 말아야 될 주식이죠. 근데 내려와서 사면 이건 추가 하락이 된 13만까지 하락의 우려가 있어요. 당연히 지수가 2,800도 깨지면 13만 당연히 깨지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이런 게 올라가진 않아요. 코로나에 수혜주는 코로나에 끝나면 피해주가 될 수도 있고 피해주보다도 모멘텀 없는 주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진단을 하면서 전문가들 대다수 반등 시 매도 의견 저는 그런 얘기를 가장 싫어하는 전문가예요. 지금 팔든지 반등 시 매도할 것 같으면 주식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사면 되죠. 추가 매수하면 되잖아요. 반등이 하기 된다면 저는 반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16만 올라가더라도 주식이 16만 8천 원까지 가게 되면 매물대가 16만 8천이거든요. 그럼 일본 기준으로 보면 자 16만 8천 원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 원이잖아요. 만 원에 뭐 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뭐 호재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윗꼬리 아랫꼬리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전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15만 원 초반까지 이제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해주면 16만 8천 정도 가면 일단은 내 상단가를 무시하고 일단은 파시고 15%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그 전에 시장이 별로 안 좋다면 16만 3천 원 정도 가면 절반 정도 줄여놓고 본다. 그리고 이 주식은 다시 16만 8천 간다면 오히려 이 장에서 잘 피신했다고 보고 몇천 원 손절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는 오히려 하락 리스크보다도 상승에 대한 뭐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등식 꼭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마트 매도 의견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로 작년에 많이 올라왔던 주식이고 종목이고 올해 들어서는 좀 흔들리는 모습들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에 대한 불안정한 모습들도 함께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바로 보겠습니다. LT젠 최님 GS글로벌 가지고 계시고요. 2,400원에 20% 매수하셨습니다. 중국과 인도 전력난 수혜로 보고 저점 매수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하고요. 목표가 신기수 전문가님의 분석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이런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세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 시청자님의 생각대로 이 전력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석탄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전력난 얘기 나오고 그래서 중국이 석탄을 엄청나게 지금 수입을 그 비싼 가격이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 광산들이 몇 군데가 지금 그 좀 쉬게 되면서 석탄 가격 공급도 지금 딸린다 이러면서 이제 석탄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반영하는 거는 아마 이제 오늘이 첫날 같아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오늘 첫날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뭐 한 2, 3일 정도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는 움직일 것 같은데 목표가를 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석탄도 오늘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지금 호주에서 온 석탄 그 선적한 배를 석탄을 그 저기 밑으로 내리는 그거를 그 금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수입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중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배에 실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느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너무 석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 호주산이라도 지금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호주산 석탄이 중국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중국의 전력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해소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아주 엄청난 지속성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수익이 나셨어요. 굉장히 수익이 이제 나셨기 때문에 저는 내일 올라가는 구간에서 전량 다 매도를 좀 하시고요. 오늘 2,715원이니까 2,700원 정도를 익절가로 잡으시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내일 수익을 다 챙겨 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네. 전력난 모멘텀 오늘 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한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도 의견 드렸네요. 2,700원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계속 보고 있는데요. 남극곰님이셨나요? 오랜만에 보람 앵커님을 보니까 이마가 더 넓어진 것 같다라는 오랜만에 오셔서 조금 또 늦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악플 아닌 악플을 달고 가시네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자 김님 뉴파워 플라즈마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7,960원입니다. 비중은 20%. 안녕하세요. 진단 부탁드려야 하셨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는 오늘 1% 오르면서 7,9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뉴 플라즈마, 이 종목 말 그대로 뉴파워 플라즈마란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뭐 식각이나 방막 형성하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크리나 작업을 하는 플라즈마 크리나 작업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고 또 방산 쪽에 전원 공급 장치 쪽에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뭐 이제 크리나 공정에 수요가 높을 때는 이 회사는 이제 실적이 좋겠죠. 그래서 기존에 실적 등락이 좀 컸었습니다. 반도체 업체 전방 산업이나 디스플레이 쪽이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좋을 때는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 반도체 공정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4분기는 가격도 하락이라든지 뭐 재고라든지 수요가 줄어든다는 우려 그런 때문에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 주식이 못 가다가 지금 이번 달에 지난달에 9월 달에 급등하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실적은 이제 상반기 잘 나왔고 하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 300억 정도, 250억 정도나 이렇게 내외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3,500원이니까 적정 주가예요. 지금 8,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보다 많이 뭐 100억대 정도 나오다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적정 주가는 그렇고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급등했습니다. 급등하면서 또 급락도 줬는데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매도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일선을 7,500원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괜찮고요. 과거에 이제 행보를 계속 하다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9,460원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0원대 이렇게 있는 주식은 일반적으로 뭐 9,000원대 오면 심리적 목표선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잘 안 갑니다. 그러면 만원대 안착하는 주식이 되려면 강력한 다른 걸 실적이나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래가 실리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된 상태고요.
현재 상태는 지난번에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9월 17일 날 거의 23%를 상승했고 그 다음에 11% 상승했기 때문에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죠. 거래 실려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매물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 걸 보여요. 하지만 22평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것은 이제 적정 주가 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기술적으로 판단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8,500원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반등하다가 그리고 다시 7,500원을 공개하면 주식이 당분간 시세가 끝나는 걸 보여요. 그래서 목표가를 8,500원 일단 드리고요. 손절가 7,500원 드리고요. 만약에 9,000원을 다시 돌파한다면 강하게 추가 상승해서 11,5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뭐 파시고 지금은 이제 8,500원 저는 돌파 못할 걸 보이는데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8,500원 돌파할 때 거래는 평상시 거래 한 1,000만 주 정도 실리면 돌파할 것이고 못 실리면 돌파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염두 두시고 목표가 8,500원 드리고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뉴파워풀하지만 8,500원이 딱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체크해 두시면서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7,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종목 진단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라는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또 좋습니다.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내가 좀 갖고 싶다라는 종목들 먼저 매수 문의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 TV 그리고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디바이스 ENG 가져갈 거고요. 43,000원입니다. 비중은 20%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 놓고 있는데요. 도움을 꼭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4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네요. 또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27,4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손을 놓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다시 좀 그 줄을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디바이스 ENG의 가장 그 매출이 잘 나오는 부분은 이제 세정 장비 쪽이에요. OLED 세정 장비도 있고 반도체 세정 장비도 있는데 스트립이라든가 이제 오염 제거 장치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바이스 ENG는 제일 또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EUV용 세정 장치가 과연 판매가 되느냐 마느냐. 네. 요게 이제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소식은 안 들리면서 2분기 실적은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50% 정도가 지금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2분기 때 매출도 50%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2분기 때 왜 빠졌을까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는데 조금 이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세정 그 사업이라는 것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아직까지 그 EUV 세정기에 대한 모멘텀은 뭐 여전히 남아 있다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3분기 실적이 제대로 회복을 해준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기 아마 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분기 때는. 3분기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제대로 선적이 좀 됐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다시 또 이제 주가 반등은 거의 나오지 않을까 보이는데 이 회사가 지금 1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191억을 했어요. 191억을 했는데 지금 시총이 1,980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한 7, 8배 정도 올해 전체적으로 못한다 해도 7, 8배 정도니까 일단 밸류상으로 지금 뭐 반도체 쪽 다들 안 좋기 때문에 더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낙폭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요. 일단은 이 회사는 3분기 실적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3분기 실적이 제대로 잘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본전가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 생각에는 4만 원 정도까지는 아마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요. 이 회사 뭐 지금 비중이 20% 20% 정도시면은 뭐
4만 원 단 오면은 비중을 뭐 일단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런 정도로 해주시고 3분기 실적을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흑자가 흑자가 아니라 이제 작년보다 좀 잘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5만 원까지 또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요.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디바이스 ENG였습니다. 어느 좀 기대를 좀 채워주지 못했고 지난 실적도 좀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조금 더 가파른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을 확인한 후에 반등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4만 원까지 반등 가능성 확인해 주셨고요. 그때는 비중을 한번 조금 줄여보자라는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기아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2,460원에 30%요. 알겠습니다. 기아 8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82,460원이요. 네, 82,460원 매수가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게 어떻게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다 보니까 추매를 해서 대응을 해볼까라는 고민 가지고 계시는데요. 기아의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왜 사셨어요? 그냥 방송 보시고. 샀어요. 그동안 방송 보시고 수익 잘 됐습니까? 그냥 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요. 안 된 것도 있고. 작년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잘 안 되죠, 그죠? 네. 그게 장이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장이 벌어졌다가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못 벌고. 근데 기아차를 사려면 30%나 사셨죠? 네. 그럼 3분의 1을 사면 집중 투자 거의 했는데, 무슨 확신이 있어야서 샀을까요? 방송에 뭐라 그래요? 아주 좋고, 실적도 좋고, 뭐 좋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 주가 많이 올라간대요?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제 직접 투자, 본인 돈이니까. 그럴까. 전기차 때문에 이거 종목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전기차 때문에 이 종목을 기아차가 전기차 잘 만들어다 완판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사라고 그랬으면, 그래서 샀다면 잘못 사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산다는 것도 잘못 사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2008년도 미국이 은행이 망해서 금융위기가 가지고, 이제 유가도 막 비싸고 금융위기가 와서 돈을 잘 안 벌려주니까 싸면서 성능 좋은 우리 기아 현대차가 아주 잘 팔려서 매출액 막 2배씩 뛰고 그래서 주가가 기아차가 몇만 원짜리가 저 8만 원까지 가고 그랬어요. 근데 위기가 끝나니까 기아차를 현대기아차 잘 안 사고 자기들 GM이라는 자기 나라 주식 자동차 사서 MS가 계속 줄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없이 빠졌어요. 이거도 2만 원대까지 발문해서.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아 현대차가 미국에서 잘 팔렸어요. 막 지금도 뭐 10% 이상 팔리고 증가율을 보면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일본도 위드 코로나 들어가고 뭐 확진자도 10분의 1 줄었다 그러죠.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전국이 끝나가고 있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판매를 자기 나라 자동차를 더 많이 사겠죠.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기아 현대차가 잘 안 팔 수도 있고요.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또 기아차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의 GM도 그렇고요.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요즘은 거의 우리가 이제 핸들로 돌리면 핸들이 과거에는 엄청 뻑뻑했죠. 지금 조금만 더 돌아가. 이게 바로 반도체 기술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첨단화 되면 거기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차질이 있는 거예요. 기아도 현대도. 그래서 지금 주가도 실적이 불투명하니까 내려간 거죠. 자, 그것도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이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나빠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20% 늘고 영업이익이 159%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159% 느니까 이익이 2배, 3배 늘었는데 그럼 주가도 3배 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2만 대에서 3만 대에서 9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매출 5%밖에 안 늘어요. 이것도 저는 불투명하다 보거든요.
9%, 7% 는다고 봤죠. 이것은 올해 좋으니까 주식 이거 거의 안 늘잖아요, 그죠? 내년부터는 올해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쁘면 그랬다 실제로 생각보다 나쁘네 안 팔렸어요. 그럼 끝없이 빠져요. 저는 다시 3만 원까지 내려갈 거라 봅니다. 이런 주식은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 만든 걸 사면 안 되고 정말 전기차 수혜주라면 만든 거 사고 싶은 테슬라 사시고 기아 현대차는 전기차를 만들지만 기존 자동차가 줄고 요즘은 IT 기업들도 전기차 자율주행 만든다 그러잖아요. 경쟁해야 됩니다. 기아 현대차도 뭐 GM도 그렇고요. 전부 다 아마존과 애플 이런 거랑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 점유율을 넘기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수혜주를 사고 싶으면 소재주나 셀업체를 배터리 만든 주 사시고 이것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82,000원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82,000원 드릴게요. 물론 이제 내년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8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반등을 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85,000원 갔을 때 내가 간다는 확신은 지금 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세요.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를 이렇게 보면 주식이 하루 3, 4, 5, 6, 7, 8개월째 계속 행보하다 밑으로 꺾여버렸죠. 자, 이게 바로 코로나가 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과거에 보겠습니다. 과거 2012년도, 8년도 좋았던 2012년 행보하다가 밑으로 꺾이니까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얼마까지 내려옵니까? 이렇게 2만 원대까지 오잖아요. 그죠?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지금 자동차주에 사야 될 이유는 관련된 부품주 자동차 만드는 회사부터 지금 우리 투자자가 사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1초도 보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등 시 매도를 해주시고요. 목표가 82,000 드릴 테니까 거기부터 비중을 줄이시고 만약에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비중 줄이고 싶다 절반이라고 그러면 77,000원 종가로 77,000원 무너지면 일단 30% 중에 절반 파시고 15%만 갖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지금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좀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떨까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82,000원까지 본전 근처에서는 매도하자라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송한나님께서 무조건 본방사수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바이오로직스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급락했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거든요. 오늘 16% 굉장히 두 자릿수의 급락세가 나온 종목이죠. 지난주에는 급등하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바로 급락하면서 거의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건가라는 흐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로 좀 흔들림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의 모멘텀을 받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작년 7월 중순부터예요. 그 당시에 이제 10,000원대 밑에 있던 종목이죠. 그 종목이 어디까지 갔냐면 3만 원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상 잘 되고 뭐 발표한다고 하니까 올해 5월 달에 또 한 번 올라갔죠. 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상 결과가 11월 달에 나오고 3상에 대한 그 신청을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가령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주가에 과연 얼마나 반영이 돼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완전히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회사고 실적이 현재로서는 적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임상, 1상, 2상까지 이제 뭐 잘 됐고 3상을 한다. 그 좋은 일이긴 한데 그 3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과연 지금 이 주가에 안 묻어 있을까, 반영이 안 돼 있을까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자신할 수가 없겠다는 것은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표가를 정하는 거는 저는 목표가를 이런 종목들은 정하지 못하고요. 뭐 이제 단타 정도 들어가지고 뭐 눈치 보면서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뭐 21선 정도
뭐 오늘 저가가 뭐 46,600원이니까 46,000원 정도 뭐 손절선 잡고 들어가셔가지고 단타 정도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느니 좀 아슬아슬하거든요. 또 11월 달에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별로다 이러면은 또 그것도 또 이제 악재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조금은 좀 뭐 단타 정도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런 게 아니고 신고가를 바라보고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뭐 물음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은 저 같으면은 매수 안 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백신 개발에 대한 이슈로 크게 움직이곤 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짧게 단기로 대응하시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은 한번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으로는 유바이오로직스 지금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점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대화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행투 가이드님 오셨고요. 성공투자님 출석 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들판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슈퍼 면치기님의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행 들고 계신데요. 매수가가 10,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오늘은 1,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슈퍼 면치기님께서는 3달 정도 보유 중이다. 얘를 계속해서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참 3달 동안 지루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3달 동안 지루한 것보다 다른 종목 샀으면 기본 10% 손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3달 잘 두고 있어서 이제 이익이 좀 나겠네요. 요즘 이제 신문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를 보유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은행들 대출이자도 금방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은 뭐 나갈 것만큼 다 나가도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은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가 수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추가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20% 은행주는 10억 있어도 2억 사면 돈이 별로 안 돼요. 은행주는 10억 있으면 좀 바닥에서 괜찮고 이제 모멘텀이 발생했다 그러면 한 30%는 사야 되죠. 100억까지 30억 사도 되는 주식들이죠. 은행주들은 안전하면서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이제 된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그래서 이제 언제 살지 모멘텀을 알고 그 다음에 차트를 공부하면 차트에서 가장 시점 리스크 없는 구간에서 내가 100억 있어도 30억, 100억치를 다 사도 리스크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부를 하는 거죠. 오랜 공부. 자, 그래 보시면 작년 이렇게 빠졌죠. 계속 못 갔잖아요. 이렇게 보면 작년 10월 달까지. 작년 11월부터 꿈틀거렸죠. 그러다 또다시 12월 내려갔다가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금리 인상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올해 인상하네 어쩌니 저쩌니.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익도 좋은 상태에서. 그럼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8천부터 이걸 계속 사모아도 리스크가 제로인 겁니다. 그러면 올해 여름 정도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고점 바이오 뭐 이런 거 다 팔아가 작년부터 이거를 샀으면 리스크 없이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안전하면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또 은행주들은 연말에 배당이 많죠. 자, 은행의 배당주는 투자 지표를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투자 지표를 이렇게 보면 은행이 얼마나 배당해 줄까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2020년도 21년도 있잖아요. 상반기 배당은 DPS가 DPS 주당 배당금이거든요. 보통주. 그러면 작년에 471원을 배당해 줬네요. 그러면 이익을 보면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렇게 봐야 되죠. 올해 이익이 늘어나야 더 주는 거고 줄어들면 덜 주겠죠. 그래서 이익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21년도는 이자 수익이 그렇게 안 늘었죠. 마이너스 3%. 영업이익은 30% 느는 거예요. 자, 순이익은 2조니까
작년보다 35% 늘죠. 아, 그럼 배당금을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을 봤을 때 이 주식은 배당을 좀 더 주겠네. 그럼 한 500원 준다고 예를 가정하면 500원 주면 이 주식은 10,000원이면 5%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5% 나오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이. 아,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그냥 사가지고 기업은행은 나는 초보자고 잘 모르면 그 은행주의 모멘텀이 뭘까? 저 은행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뭘까? 은행주를 주로 사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이걸 공부하는 게 주식 공부죠. 그럼 은행주를 사는 분들은 대다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은행이 안 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얼마예요? 대다수 우리나라 은행주는 외국인 지분이 이 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 중소기업에 갖고 있어서 얼마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이 대다수가 60% 내외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IMF 때 우리나라 은행을 거의 장악해가지고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을 엄청 받아가잖아요. 그죠? 은행주로. 그러면서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배당 받은 것만 해도 자신은 투자한 거 전부 다 빼갔어요. 원금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고 있으니까 최근에 사잖아요. 그죠? 은행주들은. 그리고 또 배당은 기본적으로 5%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싸게 사놓으면 이건 안전한 거 주식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은행은 배당도 목적으로도 그러고 금리 인상이 수혜구나. 그러면 금리 인상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미리미리 걷어놓은 게 이게 바로 1년 뒤만 보고 주식하면 안전하다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주식을 하는 게 정상적인 주식을 하는 거지. 그냥 가격 보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하면 도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니까 비중 10% 더 추가해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잠깐 장이 나빠 빠진다면 20%면 10% 더 사고 해도 리스크가 적다. 그래서 반등 시에 기술적으로 길게 보더라도 목표가입니다. 평균적인 목표가는 11,800원 기본적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13,5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13,000원 지금보다 30%죠. 올해 연말까지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이니까 일단 13,500원 목표가로 보유하시고 만약에 좀 빨리 가서 팔고 싶다 그러면 11,800원에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손절은 안 해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까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 기업은행 금리 인상 시그널의 수혜주로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연말에 배당까지도 챙겨가는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1,800원, 그 이상으로는 13,500원까지 제시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중매수님. SK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26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SK 머티리얼즈와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연말까지의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SK 그룹이 지금 굉장히 그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면서도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재 쪽으로 머터리얼 이제 그 합병을 하면서 또 SK는 이제 그 SK 그룹 전체의 어떤 지주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SK 쪽이 그 굉장히 좀 요즘에 투자를 좀 이차전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 하고 있는데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전체 대기업들 중에서 투자를 지금 상황에서 제일 활발하게 하면서 뭔가를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기업이 SK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지주사기 때문에 엄청난 멀티플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또 이제 합병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은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영업이익으로 봤을 적에 PR이 9배니까 싸지는 않아요. 제주사라고 본다면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 그룹상에서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한 번은 더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매수가도 그렇게 비싸게 잡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행복권에서의 박스권의 하단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30만 원을 넘어가는 게 언제쯤이 될까가 하는 건데 20%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로 하시려면 30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난 좀 보겠다. 이 회사의
어떤 그 그룹의 성장성을 좀 보겠다 하시면은 뭐 한 35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0만 원 선에서 뭐 일단 비중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35만 원 선까지도 한번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SK의 최근의 행보에 대한 그로 인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가 30만 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그 이후에는 35만 원까지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 볼까요? 채팅창에서 킴 엘리샤벳 님이 두 탑 전문가님이 하시는 모습 최강이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지금 유튜브 채팅창도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인원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의 만남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두 분 지금 모른 척하고 화면만 보고 계신데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함께 달리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목 진단 많은 것들 제가 이렇게 떨리네요. 종목 진단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와리가리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LB세미콘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 비중은 30%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LB세미콘 오늘은 12,6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13,000원 선의 매수. 아마 최근에 매수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LB세미콘이 반도체 이제 드라이버 칩, 구동 칩이라든지 그다음에 테스터 장비, 범퍼 이쪽에 하는데 비밀 반도체 테스터 장비 쪽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올 걸 보여요.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작용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에 실적을 보니까 37% 이익이 늘어났고 매출도 14%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보니까 실적이 올해는 영업이익 5천억대, 내년에 6천억, 7천억, 1천억 정도 늘죠. 내년부터는 20% 테스터 장비 쪽이 비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익이 800억, 1천억으로 늘습니다. 이제 1천억 시대 회사가 되면 2년 뒤에 예상대로 된다면 이 회사의 성장성은 문제 없습니다. 자, 올해 400억에서 순이익이 2년 뒤 700은 50% 정도 올라가죠, 기본. 그럼 올해 과연 주가가 어떻게 형성된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 회사는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한 8배, 10배 보면 적정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주식이 16,250원 올해 1월달 갔기 때문에 내년에 영업이익까지 주가에 선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못 가다가 이제는 내년부터 실적이 어차피 3분기 좋고 내년에 좋아지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들어가 있는데 길게 보면 한번 보세요. 이 주식은 18년도부터 3,000원짜리가 지금 12,000대 왔잖아요. 4배가 와 있어요. 19, 20, 21. 3년 동안 갖고 있어도 18년도 사가지고 3, 4배가 수익이죠. 1년에 한 배씩이잖아요. 그래서 소형주를 살 때는 내가 남들이 잘 모를 때 이때 이 회사가 어떤 일을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추가하든지 어떤 일을 내가 이 회사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해서 아니면 기존 사업을 경쟁력을 갖고 있고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할 것 하면 납품을 SK하이닉스나 삼성에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글로벌 지위가 이제 상위권이기 때문에 경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이 시작돼서 그게 매출이 나올 것 같으면 주식을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아주 쉽게 가장 안전하게 주식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격에 사서 가만히 있었으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러면 지금 샀기 때문에 13,000원 지금 손실이죠. 여기서 샀죠. 왜 그래 지금 손실이 날까 보면 크게 보면 18년부터 3년 동안 큰 상승은 3번이 있었죠. 여기 보면. 그리고 가열권도 이렇게 갔어요. 이제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하나의 월봉 차트로 시세가 벌써 1월 달에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자, 마감되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1년 이상은 조정을 잘 안 받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는 19년도 7월부터 2020년 1년 동안 조정받고 또 올라갔잖아요. 고점을 돌파하고 이것도 그러면 올해 1월이니까 내년 1월달 이후부터는 다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죠. 16,000원. 그래서 내년의 목표가는 23,000원. 내년 목표 16,000원 돌파하고 기본 21,000원 정도 나옵니다. 실적 2020년 실적을 예상했을 때 내년 까지는. 그런데 지금 보면 21,000원이니까 수익률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현재부터 길게 보고는
내려갈 때부터 이제는 사도 상관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니까 주가 하락은 만약에 12,000원 깨지면 단기적으로는 손절선이지만 길게 보시는 투자, 내년까지 보시는 투자자는 오히려 11,000원 정도 가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 안전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내년 장기적인 1년 목표가는 21,000원이고요. 단기 올해 목표가는 13,000원입니다. 13,7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13,700원 목표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뭐 보유해야 되니까 안 드리겠고요. 내년에 목표가는 21,000원 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LB세미콘 길게 보고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진단이었고요. 길게 봤을 때 목표가 21,000원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수익 확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B세미콘까지 오늘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연야옹님 마지막에 오셨는데요. 화요일이 황금데이네요 하셨는데 오랜만에 이름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황금데이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더 많은 종목 진단은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채팅창에서 오늘의 투자의 신은 누구가 나오시나요? 라는 질문들도 계속 보였는데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채팅창에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야인시대에서 봐서 반갑다라는 댓글들도 많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또 시장이 힘들 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시장의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한번 힌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쏠쏠한 또 종목 추천도 기다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종목 추천까지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두 분과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